겁니다. 그렇게 기본기를 탄탄히 다져서 독해 능력 자체를 향상시키면 시간 단축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또 다른 문제풀이 비법을 계속 알아볼까요? 분위기 문제에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형용사를 위주로 읽어줘. 심정 분위기 문제의 풀이 비법은 바로 형용사를 눈여겨보는 것인데요. 그럼 형용사들을 어떻게 답으로 유추해내는지 좀 더 볼까요? 그러니까 일단 문제를 딱 스캔하면서 여기 등장인물이나 상황이 나타날 거야. 그럼 그 상황에서 그 등장인물이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정서가 어떤 형용사로 이 지문에 표현이 되어 있는지 그거를 찾아서 밑줄을 그어줘. 그 형용사들에. 그럼 그 형용사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말들이 이 선지에 나와 있을 거야. 그럼 그게 답이 되는 거지. 서남공부왕의 말이 이해되셨나요? 바로 선지에 나타난 인물이나 상황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형용사들을 눈여겨보면 하나의 공통분모를 갖게 되는데요. 그 공통분모가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셨죠? 그럼 다음은 어떤 문제의 풀이 비법을 알려줄까요? 나도 고등학교 때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순서, 이런 주어진 문장 넣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근데 이런 거 적절한 곳은 이라는 문제는 일단 이게 A 내용이고 이게 B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지금 A 내용이 계속 앞에 나오고 있었어. 그런데 B 내용으로 갑자기 바뀌었어. 그러면 그 바뀌는 순간 그 연결 지점이 필요하잖아. 그러면 그 연결 지점을 이 전환어 이런 것들을 힌트로 삼아서 찾아서 넣어줘야 되는 거야. In addition 뭐 그런 거라던가 아니면 for example 그런 거. 그런 지시어들이 항상 요런데 주어진 문장으로 나와 있어. 그러니까 그런 키워드들을 잘 찾아줘야 돼. 공부왕도 어려워했던 순서 삽입 문제의 풀이 비법은 바로 전환어입니다. 예를 들어 상반된 내용의 두 지문이 있다면 그 사이에는 앞의 내용을 뒤집어주는 전환어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계속해서 멘토링을 지켜보겠습니다. 그 글의 흐름 찾기 이거랑 같은 맥락인 게 결국에는 순서배열 문제야. 근데 순서배열 문제는 또 주의해야 될 게 사람 이름이 나왔어. 그러면은 그게 그 다음 문단에서는 뭐 she라던가 he라던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관계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해. 이런 대명사, 지시어 이거 파악하는 거랑 접속어 관계. 대명사랑 지시어, 접속어 이거 세 개를 잘 찾아서 문장 순서를 빨리빨리 배열을 해줘야 돼. 근데 그것도 그냥 눈으로만 풀면은 헷갈리잖아. 나중에 까먹고. 그러니까 표시를 딱딱딱 해주면서 풀어주는 게 좋아. 글의 흐름 찾기 문제의 풀이 비법은 바로 대명사, 지시어, 접속사를 근거로 흐름을 파악하는 것인데요. 조금 막연하시죠? 그럼 쉬운 예문을 하나 볼까요? 우선 주어진 문장에서 대명사를 찾습니다. 그중 고유명사가 쓰였다면 문맥의 맨 앞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나머지 문장 중 지시어, 접속사를 찾아 문장 순서를 배열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완벽한 해석이 되지 않더라도 문장 순서를 배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럼 선한공부왕이 전하는 마지막 풀이 비법은 어떤 것일까요? 요약 문제. 요약이라는 거는 결국 이 문단을 요약했다는 건데 그게 결국 주제니까 주제문을 찾는 게 목적이야. 그러면은 여기서는 주제문이 나왔는데 이 안에서도 당연히 주제문이 있겠지. 주제문이 없더라고 해도 힌트가 되는 말들이 있을 거야. 이 내용 전체적으로 읽어봤을 때 키워드들이 되는 거. 그럼 그 키워드들을 찾아줘야 되는 거지.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주제를 빨리 파악해야 되는 거야. 꼭 요약 문제가 아니더라도 어떤 영어 제시문을 풀든지 주제를 찾는 연습을 해줬으면 좋겠어. 마지막 풀이 비법은 바로 요약 문제의 풀이 비법인데요. 그건 바로 제시문에 나타난 주제 또는 핵심 키워드를 찾는 것입니다. 당장 혼자서 이 풀이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면 방금 전 선함공부왕이 말한 학습 습관을 기르면 됩니다. 바로 지문을 꼼꼼히 읽고 주제문 찾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습관이 되면 전반적인 영어 실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 유형의 풀이 비법을 배운 경주는 어떤 기분일까요? 좀 확실하게 좀 알 것 같아요. 예전에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느나 보구나 하면서 그냥 듣기만 하지 실제로 해본 적도 없거든요. 네, 오늘 하면서 궁금한 것도 바로바로 물을 수 있으니까 되게 좋았어요. 기출문제의 3단계 학습법을 바탕으로 배운 유형별 문제풀이 비법은 끝났습니다. 그럼 언어수리와 마찬가지로 기출문제를 활용한 마지막 학습법, 내 손으로 만든 한줌 교과서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함께 보시죠.
어떤 문제를 한번 해보고 싶어? 저 여기 32번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문제 고르는 거. 두 번 다 틀렸던 문제니까 한줌 교과서 방식을 하면은 좋을 것 같다. 그러면 네. 어떤 걸 잘라볼까? 여기 잘라볼까? 이렇게 붙였으면은 너가 이게 왜 답이 아니고 이게 왜 답인지를 선지 분석부터 해볼게. 이렇게 해야지 선지 분석이 끝나. 네. 근데 이 지문 자체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도 좋잖아. 그래서 이 지문에서 구문을 하나 뽑아볼게. 구문 분석이라고 해서 뭐 너무 특별하거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네. 주어 동사 찾고 종속절이 있으면 그게 뭔지 찾고 뭐 전환되는 말이 있다 그럼 그게 뭔지를 표시를 해주는 거야. 접속어나 전환되는 그런 표지어들 같은 경우는 세모로 표시를 했어. 그럼 구문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 네. 아까 이런 말들을 여기다 정리를 해줘. 반이어를 넣었을 때 적절한 것 이런 것도 기억하면 좋잖아. 내가 계속 강조했던 거 주어 동사 잘 찾기. 그러니까 그냥 소소한 것들 그냥 약간 정리해 주는 거야. 네. 그러면은 이제 내가 알려준 거를 바탕으로 너가 한번 스스로 다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걸 연습해 보자. 네. 이거 다 하면 한 문제당 시간이 이렇게 좀 걸리는데 맞은 문제도 완벽하게 그렇다고 아는 것도 이제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너무 과하다 좀 싶어서. 한줌 교과서를 배운 경주는 학습량 부담이 고민이 되나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 맞아 나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 너무 문제를 많이 틀리면은 되게 이게 쌓이니까 만드는 과정 자체가 부담이 되고 그것 때문에 막 전부 다 포기하고 싶어지고 그러잖아. 그럴 때는 일단 그 시험지 자체에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개념 정리를 하면서 다시 지문을 파악하는 거지. 그러고 나서 그 똑같은 시험지를 다시 한번 풀어봐. 그때도 100점을 맞기는 힘들 거야 아마. 그러면 그때 또 틀린 문제들 그거를 위주로 정리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것들을 저 혼자 막 알아내기에는 좀 많이 힘든데 그런 때는 어떻게 해요? 또 다른 고민은 정리해야 할 내용을 혼자서 하기가 어렵다는 것인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때는 학교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해서 왜 이게 틀렸는지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게 좋아. 그리고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인터넷 해설 강의를 통해서 정리해 주시는 내용을 잘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그 이해를 하고 나서 선생님들이 설명해 주는 거를 네가 스스로 너가 쓰는 기호나 너가 쓰는 말들로 만들어 나가는 거지. 그렇게 학습하면 좋을 것 같아. 네. 여러분에게도 답변이 되었나요? 그럼 경주는 스스로 어떻게 한줌 교과서를 완성했는지 볼까요? 먼저 문제를 붙이고 그 아래 선지별 분석을 통해 각 선지마다 정답과 오답의 이유를 잘 정리했네요. 그리고 지문에서 주요 구문을 발췌해 서남 공부왕이 알려준 대로 꼼꼼히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문제를 풀 때 필요한 문제풀이 요령, 학습 팁, 어휘까지 정리해 한줌 교과서를 완성했습니다. 한줌 교과서 학습법을 적용해 본 경주는 어떤 것을 느꼈을까요? 보통 오답노트 하면 그냥 틀린 부분만 찾고 끝내잖아요. 근데 한줌 교과서를 만들면서